안녕하십니까. 보정근의 소속 경제보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일제히 남침을 감행을 해서 6.25 동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이 배워왔습니다만,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온 북한의 남침으로 6.25 동란이 발생했습니다. 6.25 동란 결과 우리 국군 13만 8천 명이 전사를 하고 45만 명이 부상을 하고 유엔군도 15만 명이 사상자를 내고 민간인 사상자도 250만 이상 가지고 어, 1,000만 명이 발생한 엄청난 민족 상잔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6.25 동란이 발생한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북한에 잡혀갔던 국군 토론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 대통령 이후에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엄청난 물자 지원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국군 포럼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나 6.25 동란에 관해서는, 우리가 6.25 동란을, 겪고 6.25 동란이 정전협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분단된 채로 이렇게 민족의 참담한 동족 상잔을 겪고 분단된 채로 통일을 줄 수는 없다 하는, 정전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완강한 태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53년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전협정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정전이 되면은 북한의 또 다른 남침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남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6.25 동란이 끝났다고 해서 미군과 유엔이 철수하게 되면은 당시에 군사력이 미비했던 남한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을 상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서 강력하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야말로 완강한 그런 고집이라고 할 정도의 완강한 주장으로 심지어는 어, 그 북한 포로들까지 석방하는 그런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얻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안보 문제에 큰 걱정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어, 체결하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륙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왔던 대륙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꼽히고 있는 해양 세력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는 안보 문제에 큰 걱정 없이 해양 세력으로 진출하면서 수출 확대와 를 통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에 1960년도에 거의 9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북한에 비해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소득이 지금은 3만 1,000불대에 도달해서 선진 문턱까지 올라가서 최근엔 G7 정상회담에서도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초청을 받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당시에는 1960년대에는 한국보다 3배 정도로 높은 소득 수준이었습니다만 필수적인 공산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지금도 1인당 소득이 1,400여 불의 세계 최빈곤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선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우리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남지만 6.25 동란이 슬그머니 그 수정주의 사관이 등장하면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의 전쟁으로 둔갑을 하더니, 이제는 심지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놀라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어떤 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침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 남침,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우리는 북침이다. 북침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것에 비난이 일자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다고 해서 북침이다. 뭐 이렇게 변명을, 구체한 변명까지 늘어놓았다는 그런 얘기를 읽고 정말 기도 안 차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그 남침에 관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하는 데 관해서 응답하는 비율이 44%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4% 정도만이 6.25 동란이 북한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 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금년에 한국 나이로 72세가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뭐 6.25 동란에 잘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6.25를 겪었고 6.25 당시에 태어난 동란 전쟁둥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우리나라의 산하, 제가 한참 뒤에 초등학교를 몇 년 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3년 넘게 화마가 핥히고 간 우리 산에는 나무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개된 것들이 산에 나무 심기 운동. 그리고 식목일이랑 생긴 거죠. 그리고 나무를 또 심고 나니까 송충이들이 얼마나 나무를 갉아먹는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송충이 잡으러 가느라고 송충이를 이렇게 사이다백 같은데 한 병을 다 잡아와야만 집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이가 없는 것 중 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우리 산림녹가. 우리나라는 정말 독일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인공적으로 산림을 녹화해서 성공한 두 나라로 꼽힙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나무들을 피해가지고 발전소에 불을 떼고 있다. 불을 때, 그 나무를 불을 떼서 발전소 발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정말 없어. 어느 정도라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라 해야지. 이 정도까지냐. 태양광한다고 나무를 막, 베더니 다시 발전소를 또 돌리느라 나무까지 벤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모른다 해도, 과거 우리가 지금 6.25 전쟁 중에 완전히 황폐해서 산에 나무 한 피가 없던 이런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어느 도단이죠. 그런 정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25 때 납북된 전쟁 포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뭐 전혀 소홀하고 최근에 뭐 그래서 그 북한에 납북되었던 전쟁 포로가 탈출을 해서 남한에 와서 살면서 대접받고 있는 그야말로 국군 포로로서 전쟁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사람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우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기사도 신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2010년도에 천안함 폭증 사건, 북한에 의해서 폭침을 당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고 심지어는 최근에 다시 11년 만에 천안함 다시 또 재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4.3 폭동 사건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 보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제주 4.3 폭동은 제주 4.3 폭동은 1948년도 5월 10일 날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거부해서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폭동 사건이고 그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모였던 군인 내부에도 남로당 프락치가 있어서 폭동을 일으켰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주 3 사건을 진압하러 가지도 못하고 제주 3 사건은 상당히 오래 계속되어서 결국은 5월 10일 날 선거조차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또 피해 보상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은 계속 핵무장과 미사일 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지원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이 언급됐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약 100조에서 15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된다.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이 북한의 각종 도로나 항만이나 인프라를 건설해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 들 거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입니다. 그것을 비준해야 된다. 국회에서 비준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도 북한이 해상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다 실수한 이런 마당에 한국전력은 북한에 그동안 전기를 국민 몰래 공급해 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 철수로 연결되겠죠. 베트남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곧바로 북베트남군과 남쪽에서 활동하던 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남 정부를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베트남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이런 전체를 밟지 않는다고 지금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를 가져오는 평화협정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G7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 북한 의식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에서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7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나토 정상들은 CBID를 주장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폐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강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서 북한을 지원하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그리고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검토해왔던 한미 워킹그룹마저 이번에 어, 이것이 재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폐기가 아니다 재조정이다 얘기해서 이 문제 관해서도 벌써 한미 간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데 더욱 우려가 됩니다. 김여정은 하명을 하면은 이미 외교나 국방장관도 갈아치우고 뭐 한미국경그룹도 이렇게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3일 날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밝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을 매우 솔직하고 국제 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타임지 편집자마저도 이북행이나 공무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는 김정은의 이런 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착각이라는 지적도 곁들여요. 곁들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6.25 동란, 6.25 동란 71주를 맞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6.25 동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6.25 동란을 일으킨 북한을 지지하고 따르는 주사파, 김일성의 주체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여전히 집권을 하고 있고, 지금 좌파 기득권을 형성해서 요지부동에 심지어 수구좌파 기득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잊어버린 민족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의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는 정말 이렇게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겨우 좀 일어나서 소득 3만 불대를 넘어서서 좀 살만해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이런 비극이 오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는 북한의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시하고 여기에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민족적 비극이 도래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사리 방공 포로까지 강압적으로 석방을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석방을 하면서까지 얻어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미 합동훈련은 시상훈련은 없이 컴퓨터 워게임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컴퓨터 워게임만 가지고 전쟁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떠난 미국 대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평상시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시에 필요를 흘린다 이런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평상시에 한미연합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워게임만 하는 이런 우리 국방 자세로 북한을 핵과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6월 25일 6.25 71주년을 맞아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소회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